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목차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와 대상과 기능과 모델에서 제목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네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를 다루고 있고 대상은 이제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객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능이고 두 번째 이제 아니 네 번째 주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든 전공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경우에 이런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런 데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정책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한 그 시민으로서 더군다나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그 마치시는 이 전문 지식인으로서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할 때, 특히 애인이나 배우자와 만나서 잘난 척할 때 그런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지사 시험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이 기능 부분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인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모델 부분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개론의 수업을 들으신 분은 거기서 배웠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절인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장에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국가도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기관 또 뭐 민간기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주체는 이러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자원이니까 어떤 사회복지 급여,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것을 주거나 또는 물건을 주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주체인데 이 과연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뭐또 드리겠지만 이제 이 경우에 논쟁이 많이 되는 것이 이 국가냐 시장이냐 이런 것입니다. 국가냐 시장이냐. 그래서 이 저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장이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이런 논쟁거리는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사회복지 그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누가 하여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살짝 귀에다가 담아 두시고 어,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입니다. 첫 번째 정부 국가.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처음에 이제 정부를 다루고 두 번째 시장을 다루고 또 세 번째 이제 기타를 다루겠습니다. 이 정부라고 써놓고서 가로쳐놓고 국가 있는데 이 정부는 영어로 이제 거버먼트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영어로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인데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볼 때 정부하고 국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거하고 국가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할 경우에는 그냥 비슷한 용어라고 사용하셔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노가리를 풀면서 이 정부란 용어하고 국가란 용어를 그냥 섞어서 쓸 테니까 같은 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하고 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것만 살짝 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입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제 조직이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적 권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권력 보통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이라고 텔레비 보면 공권력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막스 베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국가를 뭐라고 정했냐면 국가를 이렇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법적이기만 하면 폭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폭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권력을 지닌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권위적으로 이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이제 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그 대전에 있는 거 제3청사를 제가 살짝 찍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정부의 역할, 또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시장 실패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장 실패인데 이제 그 정부가 이렇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는 시장의 실패와 크게 관련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시장의 실패는 그냥 간단히 의자를 빼고서 시장 실패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시장이 영어로 마켓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가 페일러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장 실패인데 이 시장 실패는 이제 시장이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이 이제 효율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 시장이 실패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한테 맡기면은 실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한테 맡기면 실패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시장이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시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시장이나 무슨 전통 시장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런 걸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민간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 그런 거 민간 기업 그런 거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 무슨 뭐 중소기업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민간 대기업 삼성 뭐 LG 현대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 시장이 바로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무슨 떡볶이 사오는 시장이나 무슨 저런 뭐 전통시장 그런 시장을 의미하 물론 그 시장과도 뭐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 민간 뭐 대기업이나 그런 것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을 캐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의 실패는 뭐냐면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보니까 뭐 국가가 이렇게 정부나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데 그게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뭐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그것은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 그럼 시장 실패? 뭔 소리야? 무슨 시장이 망해? 그럼 망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주로 민간 영역 그런 걸 말하는데 민간 영역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국가가 맡아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이제 또는 정부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또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래서 시장은 이제 민간 영역.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맞는 것이 좋으냐, 좀 시장이 맞는 것이 좋으냐, 그런 식의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시장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즉 시장이 실패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맡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돌리고 시장의 경우 어떻습니까? 시장이 맡아야 되는 것은 이게 반대 개념이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부의 실패가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시장이 맡아야 된다.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맡기면 실패하니까 정부가 이제 맡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시장의 실패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그 실패와 관련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장 실패의 뭐 요소 또는 원인, 형태 등등으로 이제 책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뭐 요인이나 요소 이렇게 적당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요소가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재마다 이렇게 뭐 개수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개수가 7개다 그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공재는 이렇게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용어를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제 의미가 무엇이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파워포인트는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뭐 공공재니 시장 실패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정보 이런 식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기죠. 그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상식에 속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데 이 저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설명을 하려면은 너무나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이 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음성 강의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음성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또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설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